이 빈칸을 뚫을 때 어디에 뚫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정보인 주제문의 빈칸을 뚫겠지. 근데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제문의 빈칸을 뚫는 단순한 유형이라면 우리가 3점짜리로 4개나 내진 않겠죠. 그리고 킬러 문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빈칸이 주제문이다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빈칸이 주제문인 경우에는 지문 자체의 주제문이 2번 이상 반복되는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개의 주제문 중에서 한 곳에 빈칸을 뚫습니다. 이때 주제문은 맨 앞과 맨 뒤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마치 샌드위치 빵이 속을 감싸고 있듯이 맨 앞과 맨 뒤가 둘 다 주제문이고 중간에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맨 앞에 빈칸을 비우면 맨 뒤가 힌트가 되고 맨 뒤에 비우면 맨 앞이 힌트가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많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메아리 유형이라고 합니다. 메아리 유형 밑에다 조그맣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에만 주제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을 다 읽고 마치 우리가 오렌지에 즙을 짜서 착즙 주스를 만들듯이 주제문을 함축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착즙 주스 유형이라고 불러볼게요. 주제문이 맨 마지막에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어서 단서를 모아서 주제문을 함축시켜서 추론해야 하는 유형. 이게 빈칸이 주제문인 경우고, 빈칸이 주제문이 아닌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이 주제문이 아니다 하면은 중간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앞뒤 문장, 빈칸 앞뒤 문장을 보고 그 앞뒤 문장과 논리적으로 제일 어울리는 문장을 추론하는 유형. 이거는 주제문이 딱히 정해지지 않는 지문에서 이렇게 낼 확률이 높아요. 설명글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인데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빈칸 근처에 other than 아니면 우리 부정어를 만드는 부정부사 hardly, barely 이런 거, 아니면 어쨌든 부정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사가 있고 빈칸을 비웠을 때, 이때는 주제문을 찾아서 그것을 반대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좀 가장 어렵게 나오면은 주제문을 추론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반대로 넣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아리 유형, 착즙 주스 유형, 앞뒤 문장의 정보를 보고 지역적으로 추론하는 유형, 그 다음 마지막에 부정어가 근처에 있어서 반대로 돌리는 유형,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빈칸 유형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4가지 유형을 좀 간단하게 설명했고, 하나씩 좀 차근차근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빈칸 추론 유형을 이렇게 4개로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보다 보면은 분명히 좀 반복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모르고 풀면은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유형인데 4개나 나오는 거는 빈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4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고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유형이 있다 아는 것이 훨씬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 문제는, 수능 영어는 굉장히 정형화된 시험입니다. 정형화됐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빈칸 추론 유형이 4문제나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문이 있는 지문의 경우, 특히 그 주제문이 반복되는 경우에 메아리처럼 주제문이 처음에 한 번, 예를 들면은 맨 끝에 한 번 이렇게 나올 때 2번 이상 반복될 때 그 중에 하나를 빈칸을 비우는 유형입니다. 자, 요거는 예시를 든 글의 구조고요. 주제, 부연, 설명, 주제로 만약에 되어 있다. 꼭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제, 부연, 설명, 주제, 또 다시 부연, 설명 이런 식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제, 부연, 설명, 주제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 모양으로 빵 속을 감싸고 있는 그 위에 윗빵, 아랫빵처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문장의 부연 설명을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경우에 빈칸을 맨
앞에 혹은 맨 뒤에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메아리 유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이 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로 체크해도 좋고요. 주제문에 잘 나오는 표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주제문이 잘 반복되는 경우에 잘 보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연결사, however, for example, 그 다음에 as a result, 이런 in fact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강조 표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not a but B 구조. not a but B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조동사, 형용사. 사실 조동사는 주장 유지 문제에만 나오는 편이라서 형용사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significant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문맥상 같은 말인지 잘 봐야 돼요. 지문 해석을 하면서 이거 조금 표현만 다르지 그냥 거의 같은 말인데? 그러면 주제문 반복 메아리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에서 그 나머지 주제문이라고 추정되는 그 문장과 가장 비슷한 것을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메아리 유형이고요. 31번에는 나오지 않고 보통 32번도 잘 안 나오고요. 33번 아니면 34번에 아주 어려운 지문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유형이 쉬우니까 지문은 어려운 걸 때려버립니다. 여러분도 어려워하는 철학 이런 거.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착즙 주스 유형은 구성이 보통 이렇습니다. 서론, 부연 설명, 그리고 주제문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혹은 맨 첫 번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맨 마지막이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부 정보의 단서를 모아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착즙 주스를 만들듯이 짜내는 겁니다. 그게 단어가 되면 31번이 되는 거고 문장이 되면 32번이 됩니다. 31번, 32번에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 31번 문제는 착즙 주스 유형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한 단어만 비워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주제문을 함축시킬 수 있는 단어의 비우잖아. 그러니까 함축 유형일 수밖에 없고요. 32번은 잘 보시면 지문이 좀 예시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앞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나 일화를 함축시킬 수 있는 그 한 문장의 빈칸을 잘 비우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 2번 유형이 수능 기출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자, 3번 유형 가겠습니다. 자, 3번 유형은 단서 찾기 유형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4번 유형도 어렵지만 4번 유형은 사실은 주제문만 찾으면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기 쉬운 거지 어려운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3번 단서 찾기 유형이 가장 어렵고요. 주제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소 뚜렷하지 않은 설명글에서 부연 설명 부분에 빈칸을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빈칸 바로 앞뒤 문장을 보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연히 연결사가 중요해집니다. 빈칸 문장이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연결사로 이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however 근처에도 빈칸이 많이 비어지고요. 생각보다 in fact 이런 강조하거나 in fact는 강조 역적 둘 다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애매한 연결사 근처 그 전후로 비어질 수도 있고 as a result, in fact, however 이런 친구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푸는 힌트가 뚜렷이 없고 앞뒤 문장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잘 추론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진짜 모르면 이제 당하는 유형이죠. 반대로 돌리는 유형인데요. 상당히 고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는데 그 부정어의 종류에는 이것도 정형화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나오는 게 without, other than, 그 다음에 hardly 이런 부정부사 많이 나옵니다. hardly 같은 부정부사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여러분 어쨌든 그 문장 자체가 부정문인 경우, 그래서 without, other than, hardly 문장 자체가 부정문인 경우 플러스 뒤에 빈칸이 비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필시 주제문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지에
주제문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주제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과 반대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5개의 선지 중에 이 2개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를 봤을 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선지가 무조건 2개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지를 봤을 때 특히 이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인가 하나, 주제문과 반대인가 하나, 답이죠. 이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반대로 돌리기 유형은 고난도긴 하지만 무조건 3점짜리로 나오긴 하지만 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잘 체크하세요.